전직 청와대 조리장의 고백. 자, 대통령보다 더 까다로운 게 바로 최순실 씨 입맛이었다고 합니다. 저희 여성동화 그리고 채널A가 단독 취재한 청와대 전직 조리장의 바로 여러 가지 증언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 세월호 당일 지금 행적들 여러 가지로 드러나고 있는데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그날 점심, 저녁 모두 1인분 식사를 마쳤다. 이런 대목인데 이 청와대 전직 조리장을 단독으로 인터뷰한 여성동화 김민경 편집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세월호가 있었던 그 7시간 동안 대통령께서 정시하고 6시에 식사를 혼자서 그냥 하셨다. 특히 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다녀온 후에 또 식사를 하셨다. 사태의 심각성을 확실히 인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참모들이랑 같이 회의를 한다든가 좀 비상한 상태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날도 6시에 그냥 1인분의 식사가 들어갔고 그 식사를 했고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번 주제는요. 전지현 변호사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지금 여성동화 편집장 얘기를 들으셨는데 지금 최강 편집장님 보면은요. 식사,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그것도 5시에 5시 15분이었죠. 그렇죠. 중대본 갔다 와서도 혼자 와서 대책회의도 없이 그냥 혼자서 관저에서 식사를 드셨다. 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평상시에도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박근혜 네. 대통령이. 그런데 이 얘기는 평상시와 아무 다름없이 똑같은 스케줄을 소화했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그날 낮 상황은 평상시와 어마어마하게 다른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이랬다 하는 얘기는 뭐 식사야 물론 뭐 식사를 뭐 거르는 일 뭐 이런 것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문제는 왜 그 엄중성 같은 거를 그때 전혀 깨닫지 못하고 네. 그리고 그 5시 15분에 중대본을 방문한 것도 늦었는데 네. 그리고 나서도 또 그 잠깐 방문하고 나서 뭐 몇 가지 엉뚱한 질문을 하고 나서 다시 돌아가서 그냥 관저에서 혼자 식사를 했느냐. 그러면은 그 당시 그 세월호라는 엄중한 사태에 관한 그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는 거죠. 네, 전지현 변호사 보면은 이 1인분 식사하는 걸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네. 바로 음식이 이제 식사가 끝나면 그걸 다 무게를 재본다는 게 예. 바로 이 조리장의 얘기거든요. 예, 청와대에서는 이렇게 무게를 재보고 혹시 대통령이 어떤 음식을 먹고 반응이 어떤지 탈이 나지 않았는지 일일이 체크를 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게를 재봤으니까 다 드셨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대통령이 뭐 밥을 드셔야죠. 위기 상황이 터졌어도 우리 관저에서 밥을 드시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4월 16일 날 대통령이 일단 오전에 외부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는 추측이 되는데 어떤 일을 할까 안보실로부터 315명 미구조 인원이 선체 잔류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네. 12시에 청담동에 있는 미용사를 불러가지고 뭐 3시부터 머리를 하고 늦게 나가셨고요. 또 그날 14차례 서면 보고를 받고 10시 15분, 22분, 30분, 그리고 2시 11분, 57분 이렇게 전화로 국가안보실이라든지 해양경찰청장에 전원 구조하라 이런 평면적인 지시를 한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으셨다는 점에서 도대체 대통령의 위기의식이 당시 어땠는지 네. 이런 점에 대해서 계속 의문점이 제기되는 겁니다. 보면은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혼술, 혼밥 이런 것들이 유행인데 어쩌면 박 대통령이 그런 트렌드를 선도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네. 말씀하시죠. 그래서 보면은 사실은 청와대 출범 초기부터요, 뭐 2014년부터 동아일보를 비롯해 여러 언론에서 칼럼을 통해서 정말 혼자서 어떤 밥을 먹거나 이렇게 갇혀있지 말고 여러 사람과 소통해야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칼럼들 계속 많이 기자들이 써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조리사의 이런 증언들을 보면서 사실상 모르던 거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 대통령이 관저에만 있다든지 혹은 사람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하는 적이 없다. 대통령은 원래 사실 많은 사람들을 또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러니까 민심을 또 들어봐야 되고 또 대통령의 모든 사실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을 이렇게 불러서 어떤 특정 분야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도 들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저녁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했다라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청와대 내부에서도. 그래서 과연 그럴까 했는데 이 조리사의 증언은 그런 것입니다. 바로 매일 거의 매일 점심과 저녁을
1인분 식사를 자기는 냈다. 이 소리는 뭐냐면 대통령에 대한 식사를 담당하는 사람이니까 대통령 혼자서 식사를 했다라는 그런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최순실 씨 청와대에 아주 자유롭게 프리패스 받아서 정말 이렇게 자유롭게 드나들었다는 증언인데, 이 조리장은요, 박 대통령보다도 최순실 씨 이렇게 그 음식 준비하는 게 정말로 힘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먼저 김민경 편집장의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은 오히려 좀 입맛이 까다롭지가 않아서 그냥 뭐 별다른 요구는 없었다고 그렇게 하고요. 근데 오히려 최순실 씨가 와서 뭐 자기 음식으로는 스키야키를 만들어 달라. 회의하다가 중간에 배고프면 김밥 좀 갖고 와라. 부추김밥도 만들고 멸치김밥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또 따로 문고리 3인방 식사는 만드느라고 굉장히 일요일 날 더 힘든 일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문고리 3인방은 좀 일요일 저녁답게 좀 거하게 차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한쪽에서 김밥 말고 고기 굽고 스키야키 하고 그러느라고 조리장 분들이 다들 굉장히 바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5사람이 다 각기 식사를 한 거죠. 저는 이 청와대 조리장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 좀 안쓰러운 마음까지 들어요. 왜냐하면은 회의를 하는데 같이 스키야키를 먹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 5명 식사를 따로 차려서 오히려 대통령은 힘들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고우신 교수님, 스키야키 혹시 드셔보셨어요? 먹어봤죠. 그런데 이 최순실 씨는 청와대 가서 밥 먹으면서도 갑질을 한 거 아닙니까? 음식 타박이 또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는 우리가 먹으면서 정이 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인간관계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된 판에 뭐 대통령은 또 좀 그래서 혼자 잡수신다 하더라도 저 최순실 씨는 이 문고리 3인방하고 회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회의. 그러면 회의 전이든 후든 이렇게 같이 먹으면서 대화도 나누고 그래야 하는데, 아마 최순실 씨는 문고리 3인방은 너하고 나하고 급이 다르다. 나는 대통령 내지는 그 윗사람이고 너희들은 내 머슴이고 종이기 때문에 나하고 같이 밥 못 먹는다 해서 혼자 이렇게 혼밥을 청와대 가서도 먹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문고리 3인방은 또 그건 뭔지 모르겠네요. 그 사람들이야말로 같이 밥 먹어야 하는데 그분들도 각자, 그 3사람도 각자 하나씩 먹었다니까 조리장 입장에서는 참 힘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같이 먹으면 편한데 따로따로 다 밥을 해줘야 하니까. 그래서 그게 참 재밌는 대목이에요. 이건 이제 처음 나온 얘기죠. 문고리 3인방이 식사를 따로 같이 안 하고 따로따로 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리장님 입장에서 보면은 저녁 식사를 1인분짜리를 5번을 차리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메뉴도 다 달라요. 메뉴도 다르고. 그럼 메뉴는 또 최순실 씨는 이제 자기가 어떤 때는 스키야키, 어떤 때는 뭐 해달라고. 회의하면 배고프다고 김밥도 사지 말고 또 부추김밥, 멸치김밥. 그거는 이제 싸달라고 그래서 또 집에 가져간다. 집에도 가져가고 회의할 때도 먹어요. 뭐 그렇다는 얘기인데, 네. 그게 이제 문고리 3인방이 그럼 왜 각자 식사를 했느냐. 네. 그거에 관한 조리장 얘기는 셋이 사이가 나빴다 그래요. 근데 이 3사람은 사실은 최순실 씨와 정윤회 씨가 같이 뽑은 사람 아니에요. 죽은 이춘상 보좌관과 함께 그 넷을 같이 뽑은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춘상 보좌관은 이제 그 대선 운동 기간에 그 교통사고로 타계했고, 그러면 이 3사람이 사실은 어찌 보면 거의 형제나 다름없는 사람들인데 아마도 청와대 들어가서 사이가 나빠진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는 결국 청와대 들어가서 충성 경쟁을 했던 것이 아닌가, 3사람들이. 그래서 사이가 나빠지다 보니까 심지어는 밥도 같이 안 먹는 사이가 됐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그 점과 관련해서는 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니까 자신의 조직, 예를 들어서 청와대 조직이나 아니면 캠프 조직이나 아니면 대표 시절에 자신의 친박들이라는 그 조직들을 어떻게 관리했느냐를 보면 사실 좀 유추가 가능해요. 이게 친박이라는 조직은 사실 그러니까 수직 구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보통 뭐 언론에서 맨날 좌장 서청원, 좌장 뭐 최경환, 그 밑에 뭐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수직 구조로 어떤 정보가 가서 밑에 전달되는 게 아니라 아예 수평 구조로 대통령 혼자 각각 지시를 내리고 각각 정보를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수직 구조라면 사실 대통령은 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층층이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서 그 조직이 하나의 어떤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예를 들어서 이 문고리 3인방도 이 세 사람이 무슨 이춘상 비서관까지 합쳐서 4인방이었지만 같이 무엇인가를 의논해서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또 이런 게 아니라 충성 경쟁 말씀하셨지만 처음부터 따로따로 네. 직보를 하고 따로따로 이 어떤 지시를 받고 이런 어떤 체제가 사실은 그런 이 결과를 낳았다. 친박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구나. 친박이란 조직도 그 위가 없어요. 보면 각 개별적으로 각기 노는 그런 어떤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요, 전전 변호사. 아니, 일요일 날요, 최순실 씨가 들어옵니다. 회의를 근데 왜 박 대통령하고 안 하고요? 박 대통령은 따로 있대요, 방 안에. 그리고 최순실 씨가 지금 문고리 3인방만 모아서 회의했다. 보니까 음식도요, 지금 보면은 박 대통령보다 더 보면 본인 먹고 싶은 거 까다롭게 주문했다는 거예요. 대식가처럼 보이시잖아요. 아니, 곰탕은 주문하셨다는 얘기 제가 못 들었는데. 아니, 곰탕 주문은 그냥 언론에서 나온 얘기 같고 그건 확실히 모르겠고요. 그 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조윤선 정무수석도 그래서 정무수석 시절에 박 대통령의 대면 보고를 거의 안 했다. 그러니까 이게 문고리 3인반하고 최순실 씨하고 4명이서 이렇게 회의를 했던 거를 그중에 최순실 씨가 대표로 박근혜 대통령께 전달을 하고 이걸 뭐 이렇게 5명이서 같이 이건 어떻게 하고 이건 저렇게 하고 막 이렇게 협업을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개인사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독특한 그런 독단적인 성격이 어떤 회의 부분, 그다음에 생활 패턴, 혼밥 혼술 즐기는 생활 패턴, 그다음에 국정 수행 방식에서도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됩니다. 네. 여러 가지로 참 아직도 의문이 좀 풀리지가 않는데요. 자, 이 부분 정말 새롭게 저희가 공개해 드리는 부분인데 청와대 관저는 최순실 씨 때문에 공사까지 했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일까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처음에는 최순실 씨가 와서 얼굴을 이렇게 좀 가리고 다녔는데, 신문지로. 어느 순간부터 그게 좀 귀찮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 문을 막으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화장실이랑 그 네. 내실이랑 통하는 복도가 네. 복도문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막으라 그래가지고 공사를 해버려서 직원들이 오히려 돌아다녔다고. 이렇게 돌아서, 네. 화장실 가려면 이렇게 돌아서 걸어 다녔다고 그렇게 전하더라고요. 지금 김인경 편집장도 얘기를 전하다가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지금 보면 최병훈 편집장이 관저는 대통령과 직원들을 위한 곳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게 지금 저도 이제 그 관저를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림이 네. 잘 안 그려지는데 화장실하고 내실하고 이렇게 직접 통로가 있는 모양이죠. 그런데 그 통로로 왔다 갔다 할 때는 남들이 아마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돼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왔다 갔다 할 때 남들이 저 최순실이 왔다 갔다 하네 이렇게 이제 알까봐 본인이 이제 신문지로 이렇게 가리고 다니다가 이제 불편할 거 아니에요. 불편하니까 아예 그럼 거기를 막아서 내가 화장실과 내실을 왔다 갔다 할 때 남들이 보지 못하도록 공사를 해라. 그렇게 공사를 하는 바람에 이제 다른 보좌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화장실을 갈 때 돌아서 갔다. 이제 지금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 얘기면은 최순실 씨 경우에는 뭐 최순실 씨로서는 그렇게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최순실 씨가 청와대 내에서 가지고 있는 이른바 권력, 갑질 이런 거의 힘도 거의 박근혜 대통령에 못지 않았다. 못지 않은 게 아니라 음식도 보면은 박 대통령보다 더 까다롭게 주문하고 그렇죠. 본인 편의에 의해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 화장실은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내실에 있던. 그리고 이제 직원용 화장실 아닙니까? 거기 이제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니다 보면은 직원들도 또 이렇게 얼굴도 만나고 그러니까 그거 닫아버렸는데 어쨌든 최순실 씨가 사실상 청와대 안주인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 위에 있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문고리 3인방과 일요일마다 회의를 하고 그게 뭐 10시, 11시까지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일요일 회의가 뭐겠습니까? 무슨 어디 놀러 가자든지 무슨 밥 먹자 회의가 아닐 거고 그 다음 주에 있었던 대수비, 소위 말해서 수석비서관 회의라든가 또 국무회의 여기에 대한 주요 자료들을 문고리 3인방이 다 모아와 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대통령 말씀 자료를 뭘 만들지 또 대수비라든가 국무회의는 뭘 올릴지 그런 것을 지금 논의를 했다고 보니까 사실상 대통령 역할을 한 것이죠. 그것을 대통령한테 박근혜 대통령이 주면 대통령은 그걸 가지고 가서 국무회의라든가 수석 비서관에서 지시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논의한 것 자체, 최순실이가 결정한 것 자체가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되고 그게 국정 운영의 아주 핵심 어떤 그 지침이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한번 말씀이 나오는 것은 각 부처에서는 그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해서 그걸 이행을 100% 해야지 안 했다가는 아주 뭐 큰일 나거든요. 네. 자, 세월호 7시간 행적 때문에 저희가 이 전직 청와대 조리장까지 저희가 인터뷰 또 얘기를 듣게 된 건데 사실 이 전직 조리장도 박 대통령을 직접 만난 건 아니고 식사를 준비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박 대통령을 그날 봤던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자, 이렇게 쭉 시간을 보면은 바로 이 세 시대, 바로 메이크업과 헤어를 했던 이 두 자매가 있는데요. 과거에 채널A 기자와 만나서 이 정모 씨, 이렇게 박 대통령과의 인연을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재작년인가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거 이제 뭐 청와대 뭐 이렇게 대통령 머리하고 메이크업 한다는 거를. 유명하신 분 아니에요. 그냥 기술만 있는 겁니다. 그냥 마음이 맞았겠죠. 기술도 마음에 들었겠죠. 되시고 나서도 쭉 했다고. 네, 대신에 제가 지금 맡아서 하고 있죠. 최순실이랑 원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그전 저 고객 있잖아, 손님들. 최병욱 편집장님, 보면은 청와대에선 당초에 뭐 머리 하는데 20분 걸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제 다시 정리한 것을 보면은 75분이 걸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당초에는 머리 한다는 얘기는 쏙 빼놨었죠. 네. 빼놓고 그 시간에 뭘 했는지 몰랐는데 이제 한겨레 신문 보도나 한겨레 신문은 뭐 90분간 머리를 했다고 그렇게 이제 보도를 했고 SBS는 그게 아니라 2번 머리를 했다고 이제 그날 4월 16일에 2번 머리를 했다고 보도를 했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보도가 나오자마자 이번에는 이제 청와대에서 사실 그건 아니고 3시 22분에 들어왔다가 4시 37분에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75분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 한 거는 20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근데 보통 그 여성들 머리 하는데 20분 이상 걸린다면서요. 그 대통령 하시는 그 올림머리 힘들고요. 저도 그렇죠. 제 단발머리도 이렇게 방송 전에 이렇게 하는데 한 20분 걸려요. 그렇죠. 그렇게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20분이라는 것도 우선 믿을 수가 없을 뿐더러. 자, 그럼 저기서 20분 빼면 그럼 나머지 한 50여 분간은 뭐 했느냐 또 이 문제가 나오거든요. 메이크업 했어. 그런데 그 시간은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메이크업 하는 사람하고 머리 올리는 사람하고 두 사람이 들어갔으면 메이크업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또 그 중에 아직까지 밝히지 않은 것 중에 한 또 20, 30분은 메이크업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저 75분에 대한 설명도 지금 청와대 말을 다 믿는다고 해도 20분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네, 이 같이 헤어 메이크업을 담당했던 분이 또 자매라고 하는데 지금 또 기자들이 이 두 사람의 증언을 쫓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속보가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